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대기업의 폐쇄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이 산업 생태계 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전기차 등을 통한 경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바다 한가운데를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도로가 착공 5년 만에 작년 11월 개통됐습니다. 4년 뒤에는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남북도로와 이어집니다. 동서도로가 전주 쪽에서 우리 새만금의 제품성이 가장 뛰어난 도로고요. 남북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 내부에 동서와 남북축이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은 새만금 내측 개발이 활성화되고 접근성도 편해지면서 아마 상당한 활기를 띄울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동서도로가 완공된 데 이어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2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합니다. 한국형 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인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이 본격 조성되면서 2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태양광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맡을 군산시의 첫 출자 기관인 시민기업도 출범했습니다. 수익금 7%는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아리백이 가능한 그린 산단의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12월 초에 선도기업인 SK가 국내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스마트 그린 산단이 운영되고 아리백 환경이 갖춰지면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수소산업의 육성도 기대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안이 체결된 지 1년여 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5개 기업은 4년 동안 5천억 원을 투자해 1,700여 명의 일자리와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군산은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가 정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의 친환경 전기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패가 달린 수질 대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환경부의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환경단체와 새만금위원회가 지속적인 수질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시 해수 유통이 결정되지 않고 또다시 담수화로 결정이 된다면 이제 군산 시민은 단 한 뼘의 갯벌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반대와 담수화를 전제로 한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때문에 해수 유통 여부는 지난해 결정하지 못하고 미뤄졌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군산은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신영대 후보는 3선에 도전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22.5%포인트 앞질러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거센 민주당 바람과 조직력이 승리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군산경 살려봐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잘 도와드려라. 이런 시민들의 의지와 뜻이 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군산 하수관거 부실공사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 137곳의 부실이 확인된 이후 2차 전수조사에서는 1,400여 곳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민관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공사비 편취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11월 중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조사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12월 중에는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공사비 편취 여부가 확인되면 고소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연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경제 기반을 다진 군산. 올해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새만금 데이터 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새만금의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TF팀을 중심으로 주요 실무부서가 데이터 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새만금에 확충하고 글로벌 IT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 인력 양성과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추진,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 방안을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태양광과 수소 등 미래 재생에너지를 한 곳에서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실증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022년도까지 815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209 인근 6만 6천 제곱미터에 전력망과 전력 전환 설비, 버스, 수소 충전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와 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등을 구축하고 그린 수소 기반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군산 제2정수장이 5년 만에 팔렸습니다. 지난달 28일 군산시는 경남기업과 413억 1,300만 원의 제2정수장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정수장 부지는 전체 면적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건물 16개 동이 있으며 공개 매각 금액은 205억 원이었지만 경남기업이 413억 1,300만 원을 제시해 최고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내세워 지역의 자원을 소득으로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를 만들고 버려지는 부산물인 메가박입니다. 주민공동체인 째보선창번영회가 메가박에 보리와 쌀, 딸기, 블루베리를 섞어 건강한 에너지바를 만듭니다. 에너지바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대부분 군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전에 수협 창고가 이번에 그 수제 맥주 시음장으로 변신을 했잖아요. 그런 차에 우리 주민들이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엇인가 아이템을 구성하던 차에 맥박을 이용한 에너지바를 갖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지역 농산물도 챙긴다는 소박한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시제품이 나오면서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준비해오면서 이미 30여 곳의 판매처도 확보했습니다. 군산 중앙동 주민들로 구성된 째보선창번영회는 최근 전북도 예비마을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185곳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곳당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5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5월 문을 연 군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8개월 만에 163곳에서 13%가 넘게 늘었습니다. 예비 창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영 아카데미 등 12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52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는다든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에 있는 통합지원 기관으로 가서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군산시에 이제 군산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생기면서 그런 이제 거리적으로도 좀 가까운 곳에서 지역 내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고. 군산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현재 24개 기업 16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지원 등 10개 분야에 22억 원을 들여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 등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기존의 185개에 18개 정도가 추가로 더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군산 사회적 경제기업.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 6종 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작년 8월에 착공한 과학영농 6종 연구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토양 검사, 가축 분뇨 퇴액비 검사, 쌀 품종 검사 등을 연간 8,000건 이상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과 은파호수공원 등 두 곳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4월에 착공됩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선유도항에서 짚라인 앞 구간과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음악분수 앞쪽 구간 등 두 곳이 한국전력의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선유 3구까지 1.4km 구간에 13억 원과 은파 순환길 900m 구간에 12억 원 등 모두 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 의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자율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연장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6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 기간을 연기하고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임대사업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안도 도선 운항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안도를 방문했습니다. 비안도 뱃길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고충 민원의 사례인데요. 17년 만에 열린 비안도 뱃길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꿔놨습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여객선이 힘찬 소리와 함께 비안도로 출발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항에서 비안도까지는 6.4km. 배로 15분이면 닿는데 뱃길이 끊겨 주민들은 위험한 항해를 이어왔습니다. 군산과 부안이 17년 동안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과 어업권 분쟁으로 빚어진 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 12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는 적극 행정의 사례로 정부에서 그래도 평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2년 전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섬에 뱃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방치를 하고 있었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소극 행정들로 인해 가지고 장기화됐는데 권익위 중재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 운항 이후 1년 동안 주민 300여 명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소형 어선을 타고 위험한 육지 나들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던 섬에 관광객이 찾아듭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안도를 찾은 이용객은 8,656명. 이 가운데 2,891명은 외지인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와서 한 바퀴 돌고 낚시 좀 하다가 아침에 8시 배로 들어와가지고 낚시 좀 하다가 오후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반화를 놓고 잡은 것 생선하고 라면 끓여서 점심 대용으로 먹고 그러고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동 수단이 안전해지고 생활 불편이 해소되면서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안도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광 산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도선 취항 이후 비안도와 두리도는 어촌류들 300사업에 선정돼 200여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들 섬에는 어선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기반 시설을 갖춰 청년 어업인의 정착을 돕습니다. 어촌 뉴질 사업에 비안도가 약 130억, 그다음에 두리도가 한 50억 규모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섬에 대한 사업이 한 3년 정도 되면 완료될 텐데 그게 되면은 SOC나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더 비안도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뱃길이 열린 지 1년이 된 비안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구역인 군산 서해초등학교 사거리 도로 선형이 개선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지역에 대한 완충 녹지를 폐지하면서 선형 개선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송전철탑 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 녹지가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폐지 녹지에 도로와 주차장 등을 조성해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전용 임차 택시 6대를 운행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임차 택시를 처음 도입해 5대를 운행해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6대를 더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차량에 비해 수요가 많아 이용자들이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같이 확대했습니다. 임차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며 특별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탑승이 가능한 2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 서비스가 본격 운영됩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도서관이 임시 휴관하면서 잠시 운영했던 상호대차 서비스를 1월 4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배송을 요청해 제출할 수 있고 또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이 가능합니다. 군산시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하루 3권 14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행복한 노인 요양병원이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웃 돕기 성금 500만 원을 옥구읍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대야면 생활개선회 대야면지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150만 원 상당의 백미 50포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옥산면 타타대우 어린이집이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비대면 바자회로 마련한 수익금 33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45만 원 상당의 김 3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